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포옹이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켜서 상기도 감염의 위험을 낮춰준다는 연구입니다. 감염을 예방하기도 하고 이미 감염된 경우에 그 증상을 경미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백신이랑 똑같죠. 코로나 백신이 감염을 예방하기도 하고 감염됐다 하더라도 그 증상을 경미하게 해준다. 독감 백신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물론 설문 연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왜 그런지 메커니즘을 규명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런 연구가 없었어도 진작에 저희 집 아이들은 다른 집 아이들을 잠재적 감염자로 보고 멀리 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울리고 뒹굴면서 놀았어요. 지난 1년 내내. 그것도 햇빛 아래서 비타민 D를 양생하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두루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스킨십과 운동밖에 없습니다. 운동은 몸을 움직이는 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팬데믹이 그거를 막아서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 그러죠. 이게 독가스라도 돌아다니는 것처럼, 스치기라도 하면 한 방에 그냥 병에 걸려 죽는 것처럼 마스크랑 칸막이를 격리시키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변되고 있는 요즘 아이들의 삶인데, 이 어린이들의 경우 99.9%가 생존해서 오히려 독감보다도 안전하다는 게 과학적인 통계잖아요. 근데 이런 통계 중요하지 않고 이 언론이랑 분위기에 묻혀서 엄마들이 다른 집 아이들이랑 노는 것도 피하고 이러면서 제대로 된 정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을 충만하게 100% 살아낼지 아니면 공포 속에서 서로를 의심하면서 숨어 지낼지 각자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경우를 보면 오늘도 큰아들이랑 몸 비비면서 주짓수를 했고, 작은 딸도 다른 친구들이랑 몸 비비면서 축구했고, 우리 막내 아들은 옆집 딸이랑 같이 트램폴린 하면서 아이들답게 잘 놀았어요. 위험한 거 아니냐, 이 시국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조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애들이 코로나 걸려야 정신 차려라, 아니면 진짜 심하게 코로나 걸려서 다 죽어라, 이런 댓글도 본 적이 있는데, 원래 본인들은 배려심이 많아서 자제하면서 집에서 격리하면서 남들한테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서 좋은 의도로 하는 착한 사람인데, 화가 나니까 코로나 걸려 봐야 정신 차리지 코로나 걸려 죽어라, 이런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원래 아는 게 적을수록 화를 많이 내고 아는 게 적을수록 복종하기 마련입니다. WHO에서 발표한 코로나 관련된 또 다른 논문이 있는데, 자율신경과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에 관한 논문이에요.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결국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건 개인의 면역력이라는 거예요. 기저질환자나 비만 환자의 사망률이 훨씬 더 높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취약한 이유도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래저래 이제 어설프게 면역력의 중요성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실은 이 개인의 면역력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두려운 질병 앞에서 별거 아니고 큰 능력이 없다고 하는 이 무기력한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렇죠. 마스크랑 백신을 믿으면 믿었지 본인의 면역력을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코로나 전에 독감만 하더라도 감염률이 3% 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스치면 걸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본인의 면역력이라는 걸 되게 불신을 합니다. 이게 보건당국이랑 언론이 만들어 놓은 허상이죠. 위생을 철저히 하고 백신을 개발하고 이런 과학적인 방역적인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결국 더 중요한 거는 개인의 면역이라는 거예요. 방역이 실패했을 때 개인의 면역이 좋은 사람만 살아남는다고요. 그러니까 덜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하다고 강조드리는 거예요. 이 WHO 아리클은요, 균형 잡힌 자율신경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자율신경의 균형이라는 개념이 기능의학에서도 되게 강조되거든요.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의지를 갖고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의지와는 다르게 자율적으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컨트롤되는 신경이거든요. 예를 들면 심장이 뛰는 거, 음식을 소화시키는 거, 땀을 흘리는 거, 이런 거죠.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을 못해요. 잠깐 심장을 멈춘다든가 음식 소화하는 걸 잠깐 멈춘다든가 이게 안 되는 거죠. 면역력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율신경이 지배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자율신경을 조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자율신경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기분 나쁘면 소화가 안 돼서 체하는 게 그 예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연구인데, 공포심이랑 두려움이 각종 질병과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예요. 그런 연구는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 연구 말고도. 짜증나면 소화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체하는 것처럼 공포에 떨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조심하는 것과 공포심을 갖는 건 다른데, 언론을 보게 되면 조심하는 게 아니라 공포심을 갖게 되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 초기에 유럽이랑 캐나다에서 노인 사망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망자의 50%가 요양원에서 죽었다고요.
근데 요양원에서 죽은 노인들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스트레스랑 고독감으로 인해서 고독사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간병인들도, 간호사들은 아닐 거예요 설마, 간병인들도 환자들을 버리고 도망갔을 정도로 공포심이 극에 달했어요. 이 과도한 공포심의 피해를 보는 건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은 아닙니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도 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애들은 공포 속에서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를 바라볼 때 서로를 두려워하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손이 더러우면 물로 씻으면 그만인데 손세정제 쓰면서 강박증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되고, 자신들이 숨 쉬는 공기마저 두려워할 정도로 모든 것을 두려워하도록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강박증과 다를 바 없는 과도한 청결을 교육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속되는 공포는 테러예요. 테러는 트라우마가 됩니다.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 데미지는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지금 코로나가 무섭지 그게 대수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이 콜레러럴 데미지, 부수적인 피해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냐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1년 반이 다 돼가는 이 마당에 어떤 피해가 더 컸는지 저는 자꾸 따져보게 되더라는 거죠. 6월을 기해서 영국에서는 지금 이제 이 강제 락다운이나 마스크 강제로 씌우고 이런 것들 다 풀고 비즈니스도 정상적으로 영업 다 하고 원상태로 돌아갈 거라고 발표를 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계절성 독감처럼 인식하는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발표를 했죠. 영국에서는 뭐 심한 독감 시즌에 연간 2만 5천 명이 사망하고 매년 평균 7천 명에서 9천 명 정도가 독감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걸 예를 들면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도 우리가 사회를 폐쇄하지 않고도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사는 그 대가로 삶의 한 부분으로 인식해야 된다라고 입장이 바뀌었어요. 제가 있는 미국의 캘리포니아도 6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모든 규제를 다 풀 거라 그랬고,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뭐 신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나아질 거예요. 한국도 백신 접종이 약간 뒤져서 그런데 이 접종률이 좀 올라가고 나면 비슷한 조치가 나오고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힘내시고, 개인의 면역력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니까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전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